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영상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는 영상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주식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줄 거예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는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주식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하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그것을 왜 배워야 할까,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거래량. 도대체 거래량이 왜 중요하고 도대체 그거 왜 배워야 하냐, 그거잖아요. 거래량이 뭘까요? 거래량이 뭐죠? 도대체 거래량이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거래량은 왜 중요하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된대요. 하루 세끼 먹어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먹어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먹어야 하나 보다, 먹어야지, 이럴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꼭 새끼를 다 먹어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 분은 나 하루 한 끼만 먹을래, 아니면 두 끼만 먹을래,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식 공부하러 오셨죠? 여러분, 거래량 중요합니다. 거래량 꼭 외워두세요 라고 말하면, 그냥 저 사람은 잘 가르치니까, 저 사람은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1타 강사니까 거래량이 중요하구나, 거래량, 그치, 거래량 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오늘 뭐 배웠어요? 거래량 배웠습니다. 거래량 중요해요. 거래량 꼭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나한테는 거래량은 중요해. 나중에 주식을 실전으로 할 때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했어. 거래량 봐야지. 거래량 여기서 10만 주 생겼네. 여긴 100만 주 생겼네. 여긴 1000만 주 생겼네. 여긴 1억 주 생겼네. 근데 이렇게 배우면 절대로 써먹을 수 없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얘기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거래량이 중요해도 내가 거래량을 외운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의미를 모르는 거죠.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 그쵸? 근데 거래량을 외워가지고 실전에 써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난 분명히 10만 주에 있는 종목을 10만 주가 되는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10만 주, 50만 주, 100만 주일 때는 어떻게 종목을 봐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했지, 10만 주일 때는 거래량이 10만 주가 나왔을 때는 이런 종목은 위험하다, 아니면 100만 주가 나왔을 때는 이런 종목은 좋다, 1000만 주가 나왔을 때는 더 좋다, 이런 예시를 들지 않고 거래량이 중요하니 거래량을 공부해야 되는 거다라고 밖에 안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생각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한다라는 건, 거래량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 방송이나 어떤 방송, 실제로 오프라인 교육을 들어가도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알려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공부하러 오셨죠? 그게 주식이라면 주식 공부하러 오셨죠? 여러분, 제가 주식을 실전으로 경험해 봤을 때, 주식 공부할 때 거래량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거래량 꼭 외워두세요.
라고 말하고 그냥 그거를 그대로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분이나 거리량을 중요해가지고 메모하시는 분은 그냥 그것만 메모하고 기억하는 1차원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난 거리량이 중요하다고밖에 안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러분 100만 주가 터지는 종목의 거리량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100만 주가 터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지? 그럼 100만 주가 터지는 종목을 봐야겠다. 그런 종목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0만 주가 터지는 종목이 왜 중요한지는 모르는데 그 종목만을 공부한다? 당연히 그 종목들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종목을 사보니까 손실이 났어. 분명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손실이 나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의문이 100만 주가 중요하다면 그 가르치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는 사람은 매뉴얼이 돼 있어요. 매뉴얼. 자신이 이미 그것을 공부해서 그렇게 수익을 냈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에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배우는 게 맞아요. 거래량 중요해, 뭐 중요해.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매뉴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학 1학년 과정을 밟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밟게 되면 우리는 산수를 배우잖아요. 덧셈, 곱셈, 나눗셈, 뺄셈.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엔 구체적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포함 X예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수학을 가르친다고 하면 초등수학을 가르친다고 하면 산수를 배워요. 산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근데 여기서 그냥 그 매뉴얼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매뉴얼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덧셈, 뭐 예를 들어 1 더하기 1, 뭐 뺄셈, 뭐 1 빼기 1, 뭐 곱셈, 곱셈 1 곱하기 1, 나눗셈 1 나누기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덧셈은 1 더하기 1이 있어요. 뺄셈은 1 빼기 1 빼기 실수했구나. 1 빼기 1, 곱셈은 1 곱하기 1, 나눗셈은 1 나누기 1입니다. 아시겠죠? 문제에서 덧셈 1 더하기 1 나오면 2예요. 답은 뭐예요? 답은 2예요. 2. 뺄셈에서 1 빼기 1은 0입니다. 곱셈에서 1 곱하기 1은 1이고요. 나눗셈에서 1 나누기 1은 0.5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분의 1로 볼게요. 1, 네, 2분의 1입니다. 답은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거 나누기, 네, 나누기로 할게요.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은 외운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문제가 분명히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이대로 나올 거래. 이대로 문제가 이대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대로 나올 거다. 근데 내가 실제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덧셈 1 더하기 2. 그쵸? 뺄셈 1 빼기 아니지 2 빼기 1. 그쵸? 그리고 곱셈 1 곱하기 2 곱하기 1. 그쵸? 그리고 나눗셈 2 나누기 1 해서 뭐냐는 거지. 분명히 내가 배운 거는 이렇게 배운 거야. 배웠을 땐 이렇게 배웠어요. 내가 배운 건 이거예요. 내가 배운 거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운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근데 실제 문제에선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는 선생님한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게 정답이다라고 배웠는데 실제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어. 나한테
덧셈 1 더하기 1은 2야. 뺄셈 1 빼기 1은 0이다. 곱셈 1 곱하기 1은 1이고 나눗셈 1 나누기 1은 2분의 1 아니면 0.5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야, 이거 2분의 1 0.5야. 알겠지? 이렇게 문제 나오면 답은 이거니까 이렇게 외우면 돼. 이거는 외우는 식으로 알려준 거야, 선생님이. 내가 배운 건 어떻게 알려줬어요? 그냥 내가 배운 거는 외우기. 야, 이렇게 외워서 나중에 문제 나오면 이렇게 정답 내면 돼. 정답은 1 더하기 1은 2고 뺄셈 1 빼기 1은 0이고 곱셈 1 곱하기 1은 1이고 나눗셈 1 나누기 1은 2분의 1 아니면 0.5야. 알겠지? 이게 정답이다. 근데 실제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당황하게 되는 거야. 무슨 당황을 할까? 분명히 선생님이 나한테 알려줄 땐 1 더하기 1이 문제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이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선생님이 1타 강사.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왔고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1타 강사예요. 굉장히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굉장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문제를 풀 땐 문제를 응용해서 풀어야 다음에 뭐 1 더하기 1이 나오지 않아도 2 더하기 1이어도 바로바로 문제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잘 가르치기만 하니까 의미는 설명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매뉴얼.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건데, 자, 예를 들어서 교과서하고 문제집이 있다고 보죠. 문제집, 그렇죠? 교과서에선 뭘 알려주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문제집은 말 그대로 문제집이에요. 문제집은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교과서 공부를 잘한 사람이 문제집을 잘 풀어요. 왜냐면 이게 응용이기 때문이죠. 응용. 무슨 말이냐? 수학 초등 수학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1 더하기 덧셈이라는 산수가 나왔어요. 근데 덧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자리하고 뒷자리를 더해서 나오는 수가 덧셈이에요. 그렇죠? 얘하고 얘를 더해야 나오는 답이 덧셈이에요. 덧셈. 그렇죠? 더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초등 교과서에는 덧셈을 얘를 이렇게 든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집이 뭐라고 해요? 문제집은 어떻게 나오는데? 문제집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덧셈인데 2 더하기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1 뭐냐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덧셈 3 더하기 1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는 거지. 근데 이 공부를 잘했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문제집을 어떻게 풀어요? 교과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집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왜? 교과서에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죠. 문제집은 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네가 정확히 그 교과서에 담긴 정보를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문제집은. 그래서 문제집은 문제를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거예요. 뭐만 공통적인 거예요. 그 정보만. 수학이라면은 그 공식만 그 문제집에 공통적으로 얘는 공통해서 덧셈이 뭐예요? 덧셈은 공통이에요. 공통 분모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네,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공통점. 정확히 말은 덧셈을 이해한 사람은 저 수가 앞자리가 바뀌든 뒷자리가 바뀌든 결국 이 공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공식이 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져다도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자, 이게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 도대체 왜 이런 소리를 할까?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주식 공부할 때 여러분들 당연히 주식 공부할 때 뭐 배워요? 뭐 거래량 중요하다, 뭐 회전율 중요하다, 뭐 종목 중요하다, 뭐 주가 중요하다, 차트 중요하다, 재무제표 중요하다 이런 말 배우잖아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 맞아.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이거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배울 때 그냥 배우는 거잖아요.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꼴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꼴통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주식에 대한 문제를 누군가 줬어요. 자, 여러분 거래량, 이 거래량은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외운 사람하고 이해한 사람이 다른 점은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필기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이런 겁니다. 거래량을 외운 사람은 이렇게 풀어요. 문제를 어떻게 나왔냐. 거래량 100만 주일 때 종목은 좋은 상태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거래량이 100만 주일 때 종목은 좋은 상태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거래량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안 바뀝니다. 똑같은 문제를 제출해 주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첫 번째 사람한테는 거래량을 외운 사람인 거예요. 그럼 거래량을 외웠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을까? 못 풀까? 당연히 못 풀어요. 왜? 난 거래량만 외웠거든. 거래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거래량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거래량이 중요하구나. 거래량이 중요하구나. 근데 실제로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럼 100만 주일 때 종목은 어떤 상태냐는 거지.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상태를 보려면 뭘 봐라? 거래량을 봐야 된다. 근데 거래량이 100만 주일 때, 즉 몇 주가 되었을 때 그 종목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맞추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농담이 아니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1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만을 풀기 위해서 1시간을 다 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럼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풀 건데? 나머지 회전율 문제, 종목에 대한 문제, 재무제표 문제, 차트에 대한 문제 어떻게 다 풀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력이 나아지지가 않고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뭐예요? 도대체 문제를 왜 내는 겁니까? 당신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보는 거예요. 능력. 문제가 나오는 것. 문제는 우리가 시험 문제 왜 풀죠? 시험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예요. 테스트. 당신은 이 문제 풀 수 있습니까? 뭐 그럴 만한 능력이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이렇게 문제 내볼게. 너 정말 이 문제 풀 수 있어? 그치? 너 풀 수 있어? 그럼 내가 문제 내볼 테니까 한번 풀어봐. 풀어봐. 네가 진짜 풀 수 있으면 넌 그럴 만한 점수를 가지고 그럴 만한 학교에 갈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이 문제 못 풀지? 그럼 넌 다른 문제도 못 풀어. 이걸 알려주는 거야. 시험 문제가 어떤 사람한테 존나게 어려워요. 왜? 나 하나도 모르겠거든. 뭔 소리 하지? 1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외웠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외웠기 때문에. 하지만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바로바로 푸는 사람은 이해한 사람이에요. 외운 게 아니라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뭐 학창시절 공부 잘하셨습니까? 공부 못하셨습니까?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노력만으로 그 공부를 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 굉장히 공평한 곳이에요.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상을 굉장히 공평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문제라는 걸 내줘요. 야,
너 이 문제 내가 냈을 때 이 문제 풀 수 있는 능력 있니? 근데 그때 사람들이 딱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손가락 그 점수로 증명하는 거예요. 저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점자라는 건 뭐냐면 저 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꼴등은 뭐냐면 저 이 문제 다 못 풀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입력값 그냥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장 안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주입식 교육이에요. 주입식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배우는 사람도 문제가 돼. 이게 왜 안 좋냐면 이게 왜 안 좋은 거냐면 주의식 교육은 어떤 거냐면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배우는 사람도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왜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가르치는 사람이 주의식으로 교육한다라면 그 사람은 사실 모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일타 강사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해도 왜 주식 교육을 하면 안 되는 거냐면 학생이 물어봤을 때 설명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생이 설명하기 전에 예시를 들어줘야 된다. 예시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타 강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주의식 교육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초등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일타 강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1 더하기 1을 가르치면서 답은 2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걸 배운 사람들이 계속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1 더하기 1이 나오고 2가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1등 선생님 이거 뭐예요? 야, 이 사람 쪽집게다. 알려주면 그대로 문제가 나.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 이렇게 해서 점수 잘 나왔어요. 막 후기 글이 막 올라오는 거야. 평가가 막 만점 나오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자, 문제가 생깁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에 가르친 대로 문제가 나오니까 외워서 푼 거잖아요. 그쵸? 외워서 푼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응용이. 만약에 이 사람이 알려준 대로 문제가 안 났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2 더하기 1이 나오는데 답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잘 보세요. 1타 강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주입식으로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죠? 여러분들 수학은요 1 더하기 1에서 답을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은 2가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서 1 더하기 1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은요 반드시 답이 2가 됩니다. 답이 뭐라고요? 답이 2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를 딱 풀려고 봤는데 이상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잠깐만, 분명히 1 더하기 1에서는 2라고 했는데 아니 왜 2 더하기 1이 나왔지? 아니 선생님이 알려준 거는 1 더하기 1을 내가 배웠는데 왜 2 더하기 1이 나오냐고. 잠깐만, 2 더하기 1 뭐야? 여러분 이게 우습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니까 우습잖아요. 그쵸? 아니까 우습죠? 근데 이거를 진짜 개념을 이해 못한 사람은 이 문제를 푸는데도 1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1 더하기 1이 뭐냐고 물어보는 문제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답했어요? 11이다. 왜? 1과 1을 더하니까 얘가 합쳐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볼 땐 우스운 거야. 왜? 야, 당연히 1 더하기 1이 2지. 아니 어떻게 이게 11이 되냐.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이거 창문이다. 왜? 1과 더하기 1이니까 이게 합쳐지니까 창문의 모습을 하니까 창문이다. 굉장히 웃긴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런 말들이 우리가 지금 개념을
어, 이해하고 보니까, 들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웃기죠. 잠깐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왜 이러지? 아무튼. 자, 보세요. 이런 말들이 우리가 지금 개념을 이해하고 보니까 그리고 이해하고 들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저 말이 우스워요. 우습죠. 야, 당연히 1 더하기 2지 어떻게 11이 되고 창문이 돼. 그쵸? 이거 우습죠? 그쵸?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우스워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올타임입니다. 올타임. 자, 보세요. 올타임이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여기서 답이 뭐 모든 시간, 뭐 모든 순간, 뭐 이럴 수 있겠죠. 이렇게 답을 내신 분도 있을 거고, 올타임이니까 모두의 시간, 뭐 예를 들어서 모두의 시간, 전체 시간, 뭐 이럴 수 있겠죠. 일단 올타임이라는 개념을,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두 가지의 단어가 붙어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이해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어떤 단어를 보고 거기다가 지금 답을 쓴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 거, 올타임 뭐지? 모든, 타임, 시간, 모든 시간이구나, 뭐 전체 시간, 뭐 모두의 시간, 뭐 이럴 수 있겠구나, 그냥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타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더 쉽게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그림판 하나 갖고 올게요. 굉장히 재밌는, 이런 게 왜 중요한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차트가 있어요. 그쵸? 제가 빨리 들어갈게요. 자, 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차트가 있죠. 자, 이걸 차트로 봅시다. 자, 차트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차트 안에서 이렇게 꺾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쵸? 하지만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꺾일 때는 이 종목이 끝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자,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걸 잘 한번 들어봅시다. 방금 이 내용을 방금 방금 내용 방금 내용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이거 몇이나 될까요? 제가 단언컨대 말하는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걸 설명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제가 이게 농담인 것 같죠? 이게 농담인 것 같죠? 잘 보세요. 이게 왜 설명할 사람밖에 모르냐면, 이렇게 했을 때 물음표가 안 생기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왜요라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이렇게 상승했다가 꺾였다가 상승했다가 이렇게 꺾여도 이 부분에서 다시 살아나는 종목이 있었고, 아니면 여기서 횡보하는 종목이 있었고,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냐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던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설명했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설명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이 사람이 알려준 게 이것밖에 안 돼서 그래요. 자, 상승하는 어떤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크게 떨어졌죠. 그쵸? 그럼 이 종목 끝난 거예요 라고 말하면, 도대체 왜 끝났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끝났지? 아니, 이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죠. 뭘 안 했어요? 설명을 안 했잖아요. 설명.
그쵸?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주식 공부라며요. 근데 그 주식 공부를 한다는 건 그 주식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응용하겠다는 거예요. 실전으로. 그쵸? 근데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외우기밖에 못했는데, 이게 중요해가지고 이것만 달달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주식 공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영상 보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영상에 뭐가 나오냐? 그 매뉴얼대로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주식 공부를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쵸? 그 알고 있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냐니까요. 자신이 쓰는 거, 응용하는 걸 알려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처럼 성공할 거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나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저 사람처럼. 그쵸? 근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뭐냐니까요. 거래량, 주가, 종목, 재무제표 이렇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사람이 알려주는 건 이런 거라고요. 거래량의 의미만 알려준다고요. 거래량이요. 거래량은 사고 파는 횟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쵸? 그쵸?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거래량의 의미 아셨어요? 아, 거래량은 사고 파는 횟수구나.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이런 겁니다. 그럼 거래량이 100만일 땐 이거 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배운 건요, 사고 파는 횟수를 거래량이라는 것밖에 안 배웠다고요. 나중에 종목들을 보니까 사고 파는 횟수? 좋아. 거의 거래량이야. 거래량이 중요하대. 근데 100만이 생겼어, 거래량이. 그럼 100만은 어떤 의미를 갖지? 그거 뭐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거래량이 중요해. 근데 그 거래량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매뉴얼대로 가르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근데 거래량이 사고 파는 횟수인데 그럼 거래량이 50만 주인 종목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 우리가 부러워하죠.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아,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왜 1 더하기 1이 2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2인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선생님이 물어본다니까요. 이게 왜 2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내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2가 되네?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다르다니까. 그 의미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의미 자체가 달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지 알았으니까 2 더하기 1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답이 바로 나와요. 이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 시험을 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점 잘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이해를 잘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째깍째깍. 그쵸? 내가 문제를 이해한 건 그 덧셈이면 덧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바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덧셈이라는 의미를 알고 덧셈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서 앞에와 뒤에 자리 숫자가 어떻게 달라져도 문제를 왜 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내가 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지만 누군가 2 더하기 1이 어떤 답인지는 내가 몰라.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문제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이 개념과 이것이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기 때문에 문제의 답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배우더라도 선생님, 거래량 50만 주인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목은 왜 50만 주가 됐는데 좋은 거예요? 왜 나쁜 거예요? 라고 해서 내가 그걸 이해했을 때, 거래량이라는 게 사고 파는 횟수의 그 양을 말하는 거지만 거래량이 100만 주, 50만 주, 1000만 주, 5천만 주, 1억이랄 때 왜 이 종목은 나쁜 거고 왜 이 종목은 좋은 건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떤 종목을 봐도 종목이 다 이해가 되니까 절대 주식이 어려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공부가 혹시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진짜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경고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몇 년을 배웠든 이렇게 안 배웠죠. 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쓰는 모든 시간이 무의미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쓴 그 시간이 얼마가 됐든 여러분들 잘못 쓴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길은 한 곳으로 정해져 있는데 내가 막다른 길로 계속 달려간다고 도착점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내가 마라톤을 하는데 1시간이 걸린대요. 그 마라톤 거리가. 근데 내가 아무리 달려도 잘못된 길로 계속 달리면 이게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평생을 걸려도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완주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그 공부하는 그 시간이 의미가 없는 공부가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전에 응용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남이 없으면, 나한테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꼴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을 가르치는 것도 안 되죠. 내가 스스로 할 수도 없죠.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만큼의 시간을 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쵸? 난 분명히 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100시간 썼는데 1000시간 썼는데 10,000시간 썼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 쓰면 뭐하냐니까요. 내가 그만큼의 시간 쓰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10년 경력 되셨습니까? 20년 되셨습니까? 30년 경력 되셨습니까? 수익 납니까? 어떤 종목 물어봐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설명 못하죠? 난 그만큼의 시간을 썼는데, 난 그만큼의 주식을 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그 쓴 시간을 잘못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주식교육이 나쁘다고 합니까? 왜 나쁘다고 합니까? 도대체 왜요? 왜 일타 강사는 그 주식교육이 나쁘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푼다고 해도 실제로 적용할 수가 없다. 실전에도 적용이 불가능해요. 주식교육은 절대로 never. 그런 사람이 전부 잘 맞아가지고 사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진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해야지, 누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나중에 그 알려준 상황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머릿속에 그냥 멘붕 오는 거잖아요. 뇌절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공부를 할 거면 진짜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할 거면 그냥 아싸리 그렇게 공부 제대로 한 사람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맡기는 것보다 스스로 공부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왜? 아니 내가 맡기더라도 내가 어떤 의미인지 정도는 알아야 맡길 거 아닙니까?
그냥 사기꾼한테 당하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냥 고지고대 다 듣고 나서 아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그냥 사기 당하실래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기친 사람만 나쁩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나쁜 거예요. 왜 제대로 안 알아보냐는 거죠. 왜 그 사람 말이 모두 다 맞는 것처럼 들리시냐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내가 공부해봤다면 그런 사기 안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기 안 당하려고. 그런 잘못된 공부 안 하려고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잘못된 공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력, 질문,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재능은 원래 갖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이 쓴 시간만큼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게 공부예요. 그쵸? 하지만 그 공부할 때 그 노력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 그리고 질문에서 반드시 뭘 찾아야 되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꾸준히 할 때 그때 저는 비로소 뭐가 된다? 저는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만점을 받으면 누가 좋아하죠? 여러분들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죠. 특히 부모님들이 좋아하죠. 여러분들 왜 부모님들이 왜 우리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죠? 우리나라로 설명하면 공부를 잘하죠. 그럼 좋은 대학에 가죠. 그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엘리트입니다. 그냥 가장 만점자. 자, 만점자가 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갈 수 있나요? 못 갈 수 있나요? 좋은 직장 갈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러면 뭐가 되죠? 안정된 직장을 찾을 수 있죠. 그쵸?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이걸 누가 좋아하죠? 부모님이 좋아해요. 왜? 내 자식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직장 갔으니까 안정된 직장에서 뭐 할 수 있다? 돈 걱정 안 할 수 있겠구나.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공부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부 안 하면 누가 뒷바라지 해줄 수 있어요? 당연히 금수저면 제가 말을 안 한다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금수저입니까? 여러분들이 금수저면 주식 공부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펀드한테 돈 맡기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공부하냐니까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점자가 돼야 돼요.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직장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에 가면서 부모님한테 내가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하면서 나다움, 나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의 부모님 정말 저 잘 키우셨어요 라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 부모님하고 맨날 싸우십니까? 당신이 문제라니까요. 당신이 하는 공부가 잘못했을 수 있다니까요. 당신이 하는 시간이 잘못했을 수 있다고요. 그냥 24시간 주구장창 공부한다면 그게 공부가 아니라니까. 문제는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문제는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안 되는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당신이 어떻게 만점자가 돼가지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 왜 이게 코스가 이렇게 되냐면 이 사람은 만점자라는 능력을 자신이 어필했죠. 보여줬잖아요. 나 이런 사람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런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 대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라고 내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 대학이 인정받는 곳이잖아요. 명문대라고. 그럼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뽑고 싶겠어요? 그렇게 훌륭한 인재를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는 인재를 원하는 인재를.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됩니까? 좋아요. 오토콜. 오, 우리 직장 들어와. 내가 스카우트에 갈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식 공부합니다. 펀드 매니저처럼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누군가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펀드 매니저 계속 주변처럼 돈을 맡길 겁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만점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이왕 할 거면. 아시겠어요? 저같이 알려주는 사람 있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사람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잘못 배웠구나. 이게 진짜 공부구나. 아, 이게 진짜 공부네.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진짜 공부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공한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어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제가 알기로 뭐 아웃라이어인데 이게 뭐 아웃라이어 그러더라고요. 아웃라이어 맞나? 어쨌든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는데, 이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루 3시간 10년을 그 일에 일을 한다면 당신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그 일에 전문가가 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말을 반박하고 싶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법칙을 쓴 사람이 책을 다시 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은요, 그 법칙을 쓴 사람의 논문이니까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한 거고, 실제 그 법칙을, 그 논문을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루 3시간 10년을 그 일을 한다고 해도, 이게 중요한 거죠. 당신이 그 시간 쓴다고 해도 당신은 그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전문가가 될 수 있냐? 그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하루 3시간 10년을 제대로 썼을 때다. 무슨 소리 도대체 제대로 쓴다는 게 뭐야? 그렇죠? 아니 그럼 도대체 제대로 쓴다는 게 뭔데 그게 뭐야? 뭐가 그렇게 제대로 쓰는 건데? 예를 듭니다. 예를 들게요. 내가 수학 강사가 되는 게 꿈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루 3시간 이 책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책을 보는데 이 책을 보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이 책을 봤습니다. 이 책을 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1만 시간만 하면 당신은 수학 강사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한테 들린 거예요. 이렇게 들린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왜? 1만 시간 하면 전문가 된다 했으니까. 나 꿈 이룰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게 잘못된 예입니다. 잘못된 예예요. 분명히 1만 시간 썼는데 그걸 못 이뤘습니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책을 봤는데 못 이뤘어. 난 하루 3시간 10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했는데 못 이뤘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책은 뻥이네. 이 책은 뻥이네. 시간 날렸네. 그래 그렇게 말대로 되면 누가 직장 없냐, 누가 꿈 못 이루냐, 누가 꿈 못 이뤄. 됐다. 내 인생 원래 그래. 나 원래 이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책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노력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잘된 예예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1만 시간 진짜로 알려준 대로 1만 시간을 썼는데 꿈을 이뤘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다 제외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부터 한번 봅시다. 그쵸? 자, 이 사람부터 봅시다. 이 사람부터 볼게요.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과정을 먼저 봅시다. 과정. 수학 강사를 배우기 위해서 이 사람은 교과서부터 해가지고 문제집을 계속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 사람은 외웠어요. 어떤 식으로 외웠냐? 보세요. 산수에서 덧셈이 뭐예요? 덧셈은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식으로 외운 거예요. 자, 지금 덧셈이라는 개념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자, 뭐 뺄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칙 연산 외웠습니다. 그냥 사칙 연산을 외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신이 외운 것만 해가지고 그 문제집에서도 그 문제들만 푼 거예요. 교과서에서 덧셈이라는 이 내용을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덧셈에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밖에 외우지 않았어요. 그쵸? 뺄셈, 뭐 곱셈, 나눗셈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것만 했냐면 문제집에서 덧셈이 이렇게 나왔을 때만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1 더하기 1은 2야. 그럼 뭐라고 나와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물어봤어요. 뭐라고 나와요? 당연히 2다. 자신감을 갖는 거죠. 1 더하기 1은 2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초등수학, 중등, 뭐 고등 다 했어요. 그래서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이 뭐야? 난 이렇게 공부했는데 왜 탈락됐지? 아, 뻥이네. 이거 안 돼. 진짜 뭐 같네. 내가 이래서 내가 그때 책 안 믿잖아. 야, 진짜 책 다 거짓말이야. 근데 잘 보세요. 잘된 예를 봅시다. 잘된 예. 이 사람 똑같아요. 가정을 봅시다. 가정을 보세요.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거야. 교과서 문제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외우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외우지 않았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 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분명히 똑같이 교과서에서 덧셈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했을 때 물어본 거예요. 내 스스로한테 이게 왜 2야? 이게 왜 2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교과서에서. 그쵸?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근데 왜 물어보냐니까요. 왜? 내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비슷한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없다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스스로. 1 더하기는 2라고? 근데 왜 1과 1이 더해지면 2가 되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거죠. 물음표에서 끝나면 안 돼요. 느낌표까지 가야 돼요. 이래서 2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문제집에서 자, 이제 문제집 나옵니다. 그쵸? 문제집에서 이제 덧셈이 딱 나왔을 때 똑같이 분명히 똑같아요. 저기까지는 1 더하기 2 나왔을 때 똑같이 나와요. 잘 보세요. 여기서는 외워서 2라는 답을 냈죠. 자, 내가 1 더하기 1이라는 문제를 외웠기 때문에 답이 2가 나왔죠. 그쵸? 여기는 외워서 바로 나왔죠. 그쵸?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바로 나왔죠? 여기는 이해했기 때문에 바로 나왔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해서 초등, 중등, 고등 전부 다 뭐 했어요? 그냥 외웠나요? 아니죠. 이해했죠. 이해했기 때문에 면접에서 그와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슷한 문제 내도 난 다 풀 수 있어요. 자신감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있었어요? 합격할 수 있어요. 이게 농담 같죠? 이게 무슨 드라마 같기도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개소리 같기도 하죠.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지금 풀려면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풀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외웠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이해하지 않았어요. 외웠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평생 시간이 절대적으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문제 절대 못 풀어요. 외웠기 때문에. 하지만 이해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를 풉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오늘 무슨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식 공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 주식 공부한 거 설명 못하면 응용 못하면 여러분 절대 주식 공부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고 똑같아요. 오늘 한 게. 제가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식 공부 한다 가지고 이런 영상 보는 거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 주식 공부한 거 설명 못하면, 응용 못하면 여러분 절대 주식 공부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서도 한기로 흘린다면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전 이 말까지 하겠습니다. 절대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을 때까지는 절대로 다음 질문으로 가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내 스스로가. 그쵸? 근데 내가 물음표야. 근데 내가 이걸 모르겠어서 뭐 다 어떤 사람이 알려준 뭐 주가나 뭐 재무제표 뭐 호가 뭐 차트 이걸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 넘어가지 마시라.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랑 똑같냐면 내가 초등수학도 이해가 안 돼서 못 풀어요. 근데 내가 이제 중학교 됐으니까, 중학생 됐으니까 중등수학 공부해야지 하고 중등수학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내가 중학교 돼. 나 학생이고 나 중학생이야. 나이 돼서 중학생이야. 나이만 중학생이에요. 하지만 내가 초등수학은 중등수학으로 왜 넘어가지 말라고 하냐면 중등수학을 못 풀어요. 초등수학을 못 풀면 이게 수학이라는 게 응용이에요. 수학이라는 게 응용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초등수학을 이해 못한 사람은 중등수학을 못 풀어. 그러니까 나이가 돼 가지고 중학교 과정을 배우는 건 알겠는데 초등학교 과정은 절대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돼서 중학생이 된 거 인정해요. 근데 못 풀죠. 초등수학 못 풀잖아요. 그쵸? 그러면 중학생 돼도 초등수학 배우시라는 거예요. 이해될 때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진짜 수학 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수학처럼 주식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만약에 거량이 이해가 안 돼. 그럼 거량 이해 안 되면 이거 거량 이해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될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딴 걸 왜 하고 있냐?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뭐 종목 본다? 절대로 종목 하나도 못 봅니다. 농담하는 게 여러분 물어볼게요. 거래량 100만 주인 종목이 있어요. 거래량 1000만 주인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둘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을 하나 찾아보세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겠죠. 거래량 1000만 주인 종목이 더 좋아요. 자, 거래량이 더 많은 종목이 좋습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한테 관심 받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왜 거래량이 100만 주인 종목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알겠다 이거요. 알겠어. 관심 받고 있는 거 알겠어요. 하지만 얘도 관심 받고 있잖아. 근데 얘는 왜 안 되는 건데? 얘는 되고 얘는 왜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설명 못하죠? 내가 본 건 거래량의 의미밖에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거래량은 사고 파는 횟수잖아. 당연히 사고 파는 횟수가 많으니까 그만큼의 거래량이 터졌겠지. 그럼 그만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겠지. 근데 왜 100만 주인 종목보다 1000만 주인 종목이 좋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사람이 물어봤을 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천만주인 종목은 이래서 좋습니다. 백만주인 종목도 좋지만 천만주인 종목이 백만주인 종목보다 더 좋은 건 이래서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백만주인 종목은 왜 안 좋나요? 아니면 그럼 백만주인 종목이 천만주인 종목보다 좋아질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쵸? 그렇게 설명 못 하시잖아요. 그쵸? 그게 이해 못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백만주인 종목은 이럴 때 좋습니다. 천만주인 종목은 이럴 때 좋습니다. 설명 못하는 사람은 거래량 자체를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종목에서 거래량이 100만주일 때는 이래서 좋구요. 모험답안이에요. 모험답안. 종목에서 거래량이 1000만주일 때는 이래서 좋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진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래량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거래량이 1000만주의 종목이 거래량이 100만주의 종목보다 좋다고요? 왜요? 아니 그만큼 사람한테 관심 받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면 거래량이 100만주의 종목은 왜 안 좋아요?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거래량이 100만주인 종목보다 1000만주인 종목이 좋다라는 건 거래량이 1000만주일 때는 100만주보다 더 좋다라는 거고요. 거래량이 100만주일 때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목에선 거래량이 100만주일 때는 이래서 좋아요. 거래량이 1000만주일 때는 이래서 좋아요. 하지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땐 거래량이 100만주보다 1000만주가 더 좋다고 보니까 1000만주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을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촌인데 여러분들 뭐 이모인데 뭐 여러분들이 엄마인데 아빠인데 자식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제가 주식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엄마 어떻게 하면 돼요? 거래량 공부하면 돼. 근데 거래량 공부 왜 해야 돼요? 거래량이 이래도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어떤 종목 봤는데 어떤 종목은 거래량이 100만 주고 어떤 종목은 거래량이 1000만 주예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좋아요? 거래량이 1000만 중에 더 좋은 거야. 근데 거래량 1000만 중에 왜 더 좋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한테 관심 받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럼 거래량이 100만 주인 건 아예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거래량이 100만 주일 때는 100만 주 종목은 이래도 좋고 1000만 주일 때는 이래도 좋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봤는데 그럼 거래량이 100만 주인 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 좋다고 했어 내가. 거래량이 1000만 주일 때 100만 주일 때 안 좋아. 어떻게 하겠어요? 100만 주인 종목은 안 좋으니까 나는 1000만 주인 종목만 봐야 되겠구만 라고 잘못 공부한다는 거죠. 자식이. 여러분들 선생님이어도 학생들한테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100만 주인 종목은 이래서 좋다라는 걸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0만 주와 100만 주를 비교했을 때 1000만 주가 더 좋으니까 100만 주는 안 좋다라고 끝내버리면 100만 주는 안 좋은 종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종목이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상승했는데 당연히 이 종목이 1000만 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1000만 주가 아닌 거야. 이게 100만 주였어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 근데 이게 1000만 주인 거야. 이게 1000만 주인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설명할 거죠? 내가 분명히 100만 주가 안 좋다고 했는데 아니 난 분명히 엄마한테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100만 주가 안 좋다고 들었는데 얘는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분명히 얘가 더 좋다고 했는데 얘 왜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지? 도대체 걔가 뭘 보고 어떻게 설명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누군가한테 알려줄 수 있겠냐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실전.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론을 배웁니까? 실전에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100만 주, 1000만 주 의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상황에서 1000만 주가 나왔을 때는 왜 떨어진지는 이해가 안 되고 100만 주는 왜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하냐는 거죠. 아니 어떻게 주식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주일 때는 이래서 좋고 1000만 주일 때는 이래서 좋다는 게 나와야 100만 주일 때는 100만 주일 때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1000만 주일 때는 이렇게 하락할 수 있구나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공부를 해버리면 주입식이 되니까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종목을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봐도, 어떤 강의를 들어도, 어떤 영상을 봐도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거래량이 중요하다, 뭐 종목이 중요하다, 어떤 종목이 중요하다, 이런 정보는 안 좋다. 저는 알아! 누가 몰라?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그럼 거래량이 병할 때는 왜 안 좋고, 저할 때는 왜 안 좋고, 저할 때는 왜 올라가고, 별 때 왜 올라가는 건데, 도대체 왜? 이 종목은 왜 좋고 이 종목은 왜 안 좋은데, 그렇게 설명해주는 사람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기초부터 제대로 잡혀야, 기본기가 잡혀야 실전에서 응용해서 써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트레이딩을 하든 주식으로 투자를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종목을 제대로 보고 내 마음에 안정적인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주식에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 반드시 패망해요. 여러분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에 여유가 없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 끝나요. 그냥 주식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식에 여유가 없다는 게 뭔지 아세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에 여유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모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가 나도 봅시다. 시험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아는 문제 나오면 어때요? 아는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 힘드세요? 괴롭습니까? 막 괴롭나요? 막 괴로워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아마 즐거울 거예요. 왜 즐겁죠? 내가 아는 문제니까 그냥 답이 보여. 남들은 존나게 힘들게 풀고 있는데 저 문제의 답이 뭔지 몰라가지고 계속 그 문제 풀려고 지랄 발광하고 있는데 나 아는 문제 그냥 바로 풀어버려 끝내요. 선생님 저 다 풀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만점이야. 남들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 새끼 진짜 대단하다, 저기 천재다.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천재냐는 거예요. 아니죠. 단지 아는 문제가 나왔고 그 문제를 너무 쉽게 풀 수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땐 대단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가 힘들거나 괴롭지 않듯이 여러분들이 즐겁듯이 여러분들의 주식에 여유가 있는 순간 즐거워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식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거, 여러분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고 싶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공부가 잘못되는 순간 여러분들 절대 여유가 없고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도 여러분들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유가 없는 순간 절대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싶으면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죠? 질문하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반드시 뭐 해라? 여러분 뭐죠? 반드시 질문해라. 그리고 답을 찾을 때까지 그 질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라. 그렇게 못하겠으면 시작조차 하지 마라. 당신의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 없게 쓸 테니까.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1타 강사 때 배우더라도 질문하셔야 돼요. 1타 강사 때 배워도 100명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의미도 모르는데 그냥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동평균선 그냥 공부해서 배우십니까? 그냥 21선이 왜 중요한지만 아시는 거잖아요. 21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왜 21선인지도 모르잖아요. 왜 모르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쓰는 입장에서도 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21선일 때는 왜 종목이 올라가고 어떨 때는 왜 종목이 떨어지지 자체도 모르니까 사실 쓰는 의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또 얘기합니다. 반드시 질문하시고 답을 찾을 때까지 그 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세요. 그렇게 못하겠으면 그냥 지금 당장 포기하십시오. 농담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못하겠죠? 그냥 지금 당장 포기하세요.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마십시오. 왜? 당신의 그 금같은 그 시간이 당신의 그 금같이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그 시간이 당신한테 굉장히 의미 없게 쓰일 테니까, 당신이 그만큼 노력했고 당신이 그만큼 포기해서 얻은 그 시간들이 당신한테 굉장히 의미 있게 쓰일 테니까. 전 진짜 오늘 열변을 토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말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못된 길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구독이나 좋아요 그딴 거 말하지 않아요. 단지 이 조회수 많아질게요. 왜? 이런 걸 많이 봐야, 진짜 이런 영상을 많이 봐야 사람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공부를 해가지고 얻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잃지 않았을 때도 내가 왜 돈을 잃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돈을 벌 때도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 이해를 하고 그걸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도 계속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아, 단기일 때는 이렇게 주고 중기일 때 이게, 결국에는 장기일 때 이렇게 줬고, 그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밟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단기도 멈추실 겁니까? 장기로 가면 더 좋은 정보인데 계속 단기로 멈춘다고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쓰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무의미하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정말로 잘못해 쓰는 거고, 여러분들 쓰는 시간이 정말 잘 되죠. 농담이 아니라 1만 시간의 법칙이 맞아요. 진짜 그 1만 시간, 하루 3시간 10년 동안 하시면 분명히 그 자리에 최정상에 오를 겁니다. 여러분이 트레이더라면 최정상 트레이더가 되시겠죠. 여러분들이 투자라면 최정상 투자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남들이 하는 시간 똑같이 쓰지 마세요. 남들이 그냥 외우는 것으로 계속 24시간, 48시간, 72시간, 120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 사람들의 끝은 결국 똑같아요. 하지만 나는 똑같아서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의미 있게 쓸 때까지 절대로 질문에서 답을 찾을 때까지 절대로 그 질문을 놓지 마세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네, 이상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주식 공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답은 이렇게 설명한 지금까지 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